지난 4일 2580은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1년 반 사이 14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만약 작업장의 근로 여건 때문이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시작된 노동부의 역학조사 또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인 규명은커녕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보도에서 2580이 주목했던 것은 최근 사망자 14명 가운데 7명이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과 근무 강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취재했고 그 결과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공장 내부는 육안으로 봐도 고무 분진과 먼지 등이 심각했고 근로자들이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솔벤트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솔벤트에 노출된 쥐들이 약 1시간 만에 경련을 일으키고 운동성이 크게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뇌와 심장 근육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다는 CPK 수치가 7배나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직원들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증언과 내가 반항을 하면 블랙리스트가 올라간다던가 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족들의 뒷조사를 통해 산재 신청마저 방해한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580이 방송된 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이 시작되는 등 소비자들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돌연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지난 14일엔 대전 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다시는 제2의 제3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이나 또한 어떤 그 유해 물질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기에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민주노동당도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정치권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나마 실시된 노동부의 역학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될 즈음 2580에는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전에 없던 일들, 즉 작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소 같은 경우는 자기 맡은 데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제 청소하기 좀 힘들고 평상시에 안 하는 그런 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조마다 구역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 이제. 환기도 며칠 전부터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서 그 공중에 있는 이상 뿌연 연기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조사 시작 일주일 전 대전 공장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된 이메일도 확인됐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솔벤트 통을 교체하고 MSDS, 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자료 스티커가 부착된 통을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것. 특히 이전에 쓰던 솔벤트 통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대 위, 난간대 사이 등 청소할 위치까지 하나하나 지적해가며 군더더기와 찌꺼기를 역학조사 이틀 전까지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연사한 근로자들이 일했던 작업 환경 그대로를 조사해도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마당에 노동부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입니다. 한술통도 구멍마다 총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가 뭐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총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막아놓고 스포일통이랑에 이렇게 뭐랄까 분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기계마다 많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도 다 수거하다가 이제는 갖고 가고. 조사를 앞둔 대대적인 청소 작업으로 대전 공장은 겉보기에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각종 약품을 섞어 타이어의 고무 원료를 가공하는 가류 작업장 주변이 가스와 수증기 때문에 뿌옇게 시야를 가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 당일엔 한결 선명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공기가 좀 평소보다 좀 신선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가류가에서 이게 연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냥 좀 선명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비해서. 새까만 먼지와 고무분진이 쌓여있던 창틀도 윤기가 나도록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작업 선반과 기계들 곳곳에 잔뜩 쌓여있던 먼지들도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이어 제조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덮개 비닐이 군데군데 뜯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비닐도 애들을 감고도 이렇게 뜯어놓지 않았던 걸 뜯어놓고 밀폐되면서 이제 따뜻해야지 고무가 좀 작업하기 수월하고 불량 안 나고 그러니까는 이 창가마다 이렇게 비닐을 씌웠거든요. 따뜻한 공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검사 온다니까 이 공기를 그나마 좋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뜯어놓은 거예요. 회사 측이 그 대대적인 그 청소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르시나요? 예, 모르십니다. 예. 이처럼 평소의 작업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상태에서 실시된 노동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유족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동부가 현장 조사라도 철저히 진행했다면 그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 자료라도 될 텐데 조사 과정 또한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역학조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진이나 공기를 채집할 수 있는 이른바 시료 포집기를 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사 이틀째인 지난 15일, 시료 포집 방식이 엉터리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반대로 솔벤트의 농도를 재는 장치를 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벤트를 많이 쓰는 작업장에선 반대로 분진을 측정하는 이상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계 같은 경우는요, 산소를 많이 취급하거든요. 근데 제 앞기계 같은 경우는 산소를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기계예요. 그쪽은 이제 고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빈진이 많이 나거든요. 그쪽은 산소를 유기용에 수치되는 걸 하고 저희는 빈진을 갖다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시료 포집기를 착용한 근로자들은 평소의 동선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 사람은 보통 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대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이 환기 잘 되는 쪽 작업장 있죠. 그쪽에서만 그러니까 말뚝으로 완전 일을 한 거예요.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시료 포집기를 달아주고 직접 수거까지 해야 하는데 회사 측 관리자들이 수거해 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거하기 15분 전에 한국타이어 직원이 그걸 채취해 갔다고. 15분 전에 채취해 간 이유도 그렇고 산업안전공단 직원도 아니고 한국타이어 직원이 한국타이어 직원이 그걸 채취해 간 거죠. 시료 포집기를 나중에 수거해 가는 것도 산업안전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원칙은 어떤 건가요? 원칙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